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이게 좀 그러네.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네.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재수학원이랑 근데 얘네가 이제 재수생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고3 종합반도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3 애들도 가르쳤었어.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고3 애들이 그쵸. 사실상 내신을 좀 포기한 애들이야. 왜냐면은 얘네들은 정확히 이제 고2 겨울방학에 들어왔거든요. 고2 겨울방학에 입학한 애들, 이 학원에. 그러면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저 정시 수능 국어 준비하려고 하는 애들이면 사실상 내신이 망한 애들이죠. 네, 그래서 뭐 망했다는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한 4점대 이상들이었어요. 사실 잘 본 거 아닌가요? 뭐 물론 이럴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4점이면 굉장히 아쉬운 등급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재수생은 이제 모의고사 30 풀었거든요. 이 친구는 2개씩 풀었어요. 네. 고3이면 그래서 고3이라고 조금 덜 한 거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내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얘네들 그냥 일주일에 2개씩 모의고사만 풀고 수업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첫 번째 1학기 중간 때 1학기 중간 때 이제 그 주에 이제 내신이라고 약간 뭐랄까 단축 수업 이런 걸 좀 했었어. 근데 걔네들은 사실상 단축 수업을 할 필요가 없지. 내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근데 내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국어 2등급 받아온 애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너 내신 공부 따로 했어? 막 물어봤어요. 왜냐면 원래 3, 4 이상 받던 애들이 그렇죠. 내신 공부 오히려 하나도 안 했는데 2등급 받아온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너 내신 공부 따로 했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대요. 진짜 그냥 모의고사 풀듯이 일부 풀었대요. 여기서 하고 싶은 가스라이팅은 뭐냐? 그러니까 요즘 내신도 진짜 그런 옛날 내신 느낌이 아니라 그렇지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막 좀 모의고사 스타일로 많이 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이 작품에 이게 나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에 이게 나오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렇지 다른 작품이나 처음 보는 이제 이 보기 지문 있잖아. 보기를 통해서도 그 독해한 걸 바탕으로 이제 적용해서 푸는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2학년 굉장히 바쁘지. 내신 준비도 벅차고. 그래서 약간 이러한 시간들이 좀 쓸데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뭐 내신하는 주지 뭐. 뭐 모의고사 지문이요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체험을 하는 걸 보면은 예, 모의고사 공부를 그래도 틈틈이 해두면은 내신에도 꽤 도움이 돼요. 선생님이 이제 작정하고 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사실 모의고사 스타일로 풀었을 때 오히려 답을 찾기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이 시간이 아마 딱 3주 정도 정확히 3주 오늘 쳐서 오늘 이 수업 쳐서 이제 앞으로 2번 정도 이런 모의고사 지문 몇 개 보고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 그렇지 수업이 될 텐데 이런 것도 틈틈이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냥 독해력 자체를 늘려놓습니다. 그럼 어떤 선생님의 지랄 맞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풀 힘이 생겨요. 예. 그렇지. 작은 가스라이팅이야. 이 시간, 시험에 안 나오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그렇지. 이런 글 읽으면서 독해력을 늘려놓으면은, 그렇지. 내신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공부 하나도 안 했대. 근데 이런 거 그래서, 아니,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이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보고 그러면서, 좀 병행해야 확실히 좀 성적이 잘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런 지문들을 보면서 독해력 자체에 조금 늘려두신다면 아마 그렇죠. 기말 내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썰은 여기까지 풀고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아쉽잖아. 걔네가 1, 2학년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지금 고2 겨울방학 때 정식 파이터 되려고 하고 그런 학원이었어 사실. 그래서 이렇게 안 왔을 거 아니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2등급 나올 정도의 어떤 독해력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주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재밌는 또 나그를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잠깐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이거 15분 안에 풀어서 다 맞았다? 그럼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독서공부 대충 했대 이제부터. 아 진짜야. 이러한 질문을 15분 안에 풀었는데 다 맞아? 진짜 독서 개 잘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조금 약한 영역이나 집중력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된다라는 건 독서 개 잘한다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국어 최저 무조건 맞추겠네 생각하세요. 아 뭐 물론 문학도 사실 보긴 봐야지. 그냥 독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이거 한 15분 내에 풀어서 다 맞았다? 본인의 독서 실력이 장난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어려운 문제. 아무튼 볼게요. 나글 한번 보겠습니다. 나글이 이제 가글보다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 뭡니까? 결국 이 논증이 어렵긴 하지만 논증과 논리는 어려워요. 그건 맞아.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 하지만 이 이해가 잘 안 돼도 이 글의 흐름을 놓칠 수 있지. 이 글의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죠?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 주장. 즉, 이 주장을 입증하려고 이러한 논증과 논리를 쓰는 거야. 아까 A의 주장은 뭐였죠? 도덕문장은 진리적 합성은 없어. 그러기 위해서 이만큼 얘기를 합니다. 진리적 합성은 뭐였죠?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 도덕문장은 참 거짓을 판별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그 논증을 위해서 뭐 했어? 참 거짓이 있으려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어야 하는데 잘 봐, 분석적이지 않지, 잘 봐, 종합적이지 않지, 진리적 합성 없는 거야. 그리고 도덕 용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잘 봐, 첫 번째 용법으로 쓸 때는 이걸 도덕문장이라고 할 수 있었지. 근데 첫 번째 용법으로 쓰면 어때? 그냥 감정 표현 말고 쓸 수 있는 게 없어. 참거짓이란 게 나올 수가 없지.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긴 논증 내용은 길지만 사실상 이 주장을 계속 핵심적으로 가져간다면 이런 논리 논증 지문도 조금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이런 게 이제 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 마찬가지다. 생각해봐요. 제가 이 어떤 그러니까 메인 핵심이 되는 것들을 주로 목적이나 주장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우리 건조기 지문도 사실 어때요? 건조기 어려워. 그래도 좀 우리 중앙에서 봤던 건조기 지문도 뭐 내용이 이만큼 많죠. 중요한 건 뭐야? 건조기가 어떤 목적의 기술인지를 늘 신경 쓰는 거야. 빨리 말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빨리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뜨거운 공기를 쏴줘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건조기 지문에서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기억 내용 배출 방식 이런 것도 어때? 배출이 목적이 되는 거야. 어떻게 배출하지? 하나는 수증기로, 하나는 응결시켜서 액체로. 항상 어떤 글을 읽을 때는 그 목적이 되는 것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것도 뭐야? 결국 이러한 것들의 목적은 주장이야. 이것이 주장이야. 너가 틀렸어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그런 것들을 위해 이만큼씩 쓰는 겁니다. 잡설이 길었어요. 네.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나글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윤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 문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야. 뭐겠어요? 윤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비판을 한대. 그럼 읽으면서 찾아야 될 건 뭘까? 논리학에서 갖는 의문과 그 의문이 결국 누구를 비판하게 되냐. 이 비판 내용이 주장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우리가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논리학에서 제기한 어떤 의문을 찾는지 2번은요. 그게 이제 누구를 비판하는 주장이 되는지 이걸 한번 찾는다고 생각해봅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이것이 뭐라고요? 어떤 의문이 누구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의문점을 잘 찾아보세요. 여기부터. 자, 여기서 사실 저도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거 그렇죠. 작년에 이제 12시 반에 문제를 받아서 저도 1시부터 이제 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있다가 정확히 스톱워치 들고 나갔어.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읽을 것 같아서 스톱워치 누르고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해야지 하고 다시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심이 약한 편이긴 한데 저도 이제 못 버틴 지문이긴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거 알려줄까?
그러니까 작년 육모가 이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 앞지문이 뭐였냐면은 앞지문이 화학 지문이었어요. 화학 혹시 배우셨습니까? 화학 선택관 오기였나? 아 화학은 안 했어요. 화학에 그 뭐였죠? 탄소결합이라는 게 있어. 정말 어려웠어요 이름이. 그 분자간 탄소결합. 정확히 플라스틱 만드는 지문이었거든요. 여기서 사실 나는 없다고 그랬어. 나는 문과잖아. 그래서 막 그렇게 아직도 기억나. 이게 이제 그 뭐야 플라스틱 분자 구조였어요. 진짜 아직도 기억나. 얘네 둘이 이제 탄소 결합을 하는 거야. 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에요. 네, 그래서 끙끙 매면서 이 사실 이 화학 지문도 이것도 10분만 써야 되는데 이걸 또 한 15분 썼거든요. 그럼 어때? 다음 지문은 쉽겠지. 빨리 풀어야지. 그래야 나도 애들한테 80분 내에 풀었다고 자랑해야지. 이건 거의 17분 걸려. 17분. 정확히 17분에서 40초 정도 걸렸거든요. 18분 정도 걸렸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독서 전체가 35분을 걸려야 되는데 두 지문에 나 지금 33분 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실험 문학을 그냥 20분 만에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독서에서 하나, 결국 이 탄소 지문에서 하나 틀렸어. 독서 하나, 문학 하나 그래서 틀렸었는데 그래서 작년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 이것도 빡세지만 사실 이 앞도 굉장히 빡센 지문이니까. 네. 아무튼 중요한 거. 자꾸 잡설을 얘기하죠. 이게 내년에는 되게 재밌는 썰을 낼 텐데. 네. 왜냐면은 내년에는 사실 내신보다 수능 준비를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내신을 3학년 1학기 정도까지 쓰니까.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간 보고 나면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수능 공부를 더 많이 할 텐데. 그럼 이제 6모에 뭐 나왔다, 9모에 뭐 나왔다, 등급 컷이 몇이다 이런 게 개 재밌는 정보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책으로서 이제 이런 정보가 재밌는 정보가 있는데 내년이 되게 재밌는 정보였을 텐데. 아무튼 봅시다.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썰이 너무 길었죠? 예.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누군가 윤리학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대. 그럼 어떤 의문이 제시되는지 우리가 찾아야 할 거 1번은 뭐다? 어떤 의문인지. 우리가 찾아야 할 거 2번은 뭐다?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지, 어떤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자, P면 Q이다의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굳이 이걸 집합과 명제식으로 써볼까?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게 뭐였어요? P면 Q이다. 근데 P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요게 성립할 거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전제로 볼 수 있어. 자, P면 Q이다라는 전제가 있어. 그럼 P이다 줬으면 뭐가 되겠어? Q이다가 나오겠지. 굳이 어떤 명제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야.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네. 근데 이거를 전제를 두 개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다? 이 Q이다가 참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나중 걸 설명했어요.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실제로 이 관계를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러한 논증을 뭐라고 한다? 전권 긍정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요? 위에 쓸게. 전권 긍정식이라고. 전권 긍정식은 세 번째 줄. 전권 긍정식은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 그렇죠. P면 Q이다와 P다를 두 개의 전제로 나눠요. 근데 두 전제가 참이면, 즉 얘도 참, 얘도 참이면 어떡하는 거야?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인 Q이다는 반드시 참. 얘는 참이라고 썼지만 더 정확히 쓰자면 반드시 참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가 한 4줄 정도의 서술을 지금 식으로 바꾼 거죠. P면 Q이다, P다라는 논증이 있을 때 Q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건 어때? P면 Q이다가 전제가 참이고 P다라는 전제가 참이라면 Q이다라는 결론은 반드시 참이라는 거야. 굳이 하나 붙이면 얘는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 두 전제가 얘와 얘가 참이면 이 Q이다도 반드시 참이라는 겁니다. 타당하대요. 이 논증은 어떻다? 정권공정식은 타당한 성질이 있습니다. 정권공정식은 타당하대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이게 왜 타당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 어떤 과정이겠지만 이제 또 독서에서는 이것들을 또 잘해야 돼. 타당하다. 이건 그냥 타당으로 두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네, 그렇죠. P면 Q이다, P이다. 이 두 개의 전제가 참이라면 Q이다는 반드시 참이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단독으로 진술될 때 어떻다? 감정이나 태도가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 즉 조건의 부분인 경우에는 어떻다? 감정이나 태도가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 오케이? 이 구분을 좀 아시겠어요?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될 때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게. 근데 만약에 조건의 부분이 되면은 똑같은 문장이라도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야. 환장하겠죠. 네. 그래서 초학지문에서는 님들 이해하라고 예시를 줍니다. 귤은 맛있다가 예시가 될 거예요. 잘 봐. 귤은 맛있다. 어떤 말? 이건 단독으로 쓰인 문장이지. 귤은 맛있다. 단독으로 쓰인 문장은 어때?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귤은 맛있다에서는 어떤 감정이 표현된다고요? 선호, 좋아요, 나 귤 좋아해요 라는 감정이 표현된다. 근데 어때?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똑같이 귤은 맛있다잖아요. 근데 얘와 귤은 맛있다와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의 귤은 맛있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하나는 단독 진술된 거고 하나는 조건의 일부분이 된 거죠. 그렇지. 이렇게 귤은 맛있다.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어때요? 똑같이 귤은 맛있다요. 네. 근데 하나는 귤은 맛있다 단독으로 쓴 거고 하나는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즉 어떤 가정이라는 조건의 일부분으로 쓴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요? 선호를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시겠어요? 그렇지. 이게 뭐겠어요? 네. 그렇지. 엄마는 착하다. 엄마는 착하네. 엄마가 착하다면 새엄마가. 잠깐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어때요? 엄마는 착하다가 엄마가 착하다면 새엄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엄마는 착하다. 아, 이건 엄마의 성격에 대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엄마는 좋은 성격이지. 근데 어때? 뒤에 문장. 엄마가 착하다면 그건 새엄마다. 착한 척을 한다는 거야. 그럼 뭐야? 거기에는 엄마가 착하다면 새엄마의 엄마가 착하다는요. 엄마의 감정이 착한지, 엄마가 착해서 좋아하는 나의 선호가 표현될 수 있나요? 에이, 괜히 예시 들었다. 귤은 맛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진짜 귤 맛있어, 귤 좋아가 들어있지만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서는 이건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귤이 맛있어서 좋다라는 감정이 못 들어가요. 오케이. 예시 계속 봐요.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어떻다?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잘 봐요. 이에 전권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는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 자, 귤은 맛있다 그대로 P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P 단독이죠. 귤은 맛있다 이거 그대로 P로 두면 P면 귤은 비싸다가 되는 거죠. 즉 귤은 맛있다를 그대로 P로 바꿨어요.
이 P와 이 P의 차이는 뭐라고요? 감정 표현 가능, 감정 표현 불가능. 그렇지, 조건으로 쓰이니까. P라면이라는 조건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게 뭐다? 이 감정이 있고 감정이 없는 이게 바로 뭐다? 본문에서는 내용의 차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내용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 아니야. 귤은 맛있다. 근데 하나로 쓰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조건의 일부로 쓰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 이 둘을 뭐라고 부른다? 내용의 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 전건 긍정식은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면 반드시 참이라는 어떤 하나의 논증이었잖아. 근데 하나 조건이 더 생기는 거야. 뭐?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때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때는 어떻다고요? 이 Q의 참이 Q의 참이라고 하죠. Q의 참이 보장되지 않아요. 재밌는 얘기죠. 예. 아까 뭐랬어요? P면 Q이다가 참이고 P이다가 참이라면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P가 어때?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거라면 이 Q이다라는 결론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왜? 내용의 차이가 생겼으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의 차이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 전건 긍정식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잘 봐요. 좀 더 올려서 볼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답니다. 근데 이 글의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었죠?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은 윤리학, 특정 윤리학을 비판한대. 논리학에서 제기된 어떤 의문점, 제기된 문제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지금까지 한번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이거 누구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야, 피다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면 이 전권 공정식이 이상해지는데? 이거 누구 비판하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어려워. 그렇지, 이거 A로 비판하려는 거야. 즉, 이 문장, 나글의 첫 번째 줄에 있었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은 뭐야? P에다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을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전권 공정식에 대한 의문이 A어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 찾았어요. A어를 비판했다는 거 아주 잘 찾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죠. 전권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네요. 이게 뭔 말이야? 잘 봐요. 표절은 나쁘다를 P로 돌게.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를 Q로 돌게. 그럼 어때요? P면 Q이다가 성립을 하지. 표절이 나쁘다가 P. 표절을 돕는 것이 나쁘다가 Q입니다. P면 Q이다. 표절은 나쁘다. 이게 뭐야? P이다. 즉 이거 뭐야? 전권 긍정식 쓴 거야. 아까 정목적이 뭐였어요? P면 Q이다. P다 라면 Q이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P면 Q이다. 아이 Q 대문자로 쓸게.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즉 P이다. 표절이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Q이다는 어때?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아까 우리 뭐였어? 전권 긍정식의 P가 만약에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했다면 논증이 이상해진다고 하죠.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잘 보세요.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소하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이 문장으로 한번 바꾸면 되게 좋아요. 네, 1문답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A역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A역가 맞다면 그렇죠. A역가 맞다면 A역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 문장을 A역가 맞다면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뭐가 어떤 관계가 생긴답니까?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한다. A가 맞다면 1번. 도덕 문장이 포함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 타당성 부정. 이게 1번이야. 2번은요. 전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 2번. 전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 오케이. A어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의 타당성이 부정된다. 정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그럼 이제 사실상 이 글이 어때? 밑에 보면은 A를 비판하는 주장을 펼친다는 걸 알 수 있어. 네. 근데 비판의 방식이 어떤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상대가 맞다면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되지? 너가 틀렸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너 하루 열심히 할씩 공부하면 반드시 1등급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엄마가 틀렸다고 하고 싶은 거야. 엄마가 맞다면 저 1등급 받아야 돼요. 1등급 못 받았어. 엄마가 맞은 거에 틀린 거야.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논증의 어떤 논리적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A의 견해를 고수하려면, 즉 이 말은 A가 네가 맞다면 이래야 된다는 거 맞지?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맞으면 나 1등급 받아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나 1등급 못 받았어. 엄마 틀렸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A가 네가 맞다면 이래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이거를 깨버리면 어떻게 돼? A가 틀렸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글의 주장은 뭐야? 정권 긍정식에서 생기는 의문으로 A요, 너가 틀렸다를 주장하고 싶은 거야. 좀 빡세죠? 아니 괜찮아. 이것만 정리해도 괜찮아. 저 A어의 견해를 고수하려면 A어의 견해를 고수한다. A어의 견해를 고수한다는 건 뭐야? A어의 견해에서 이렇게 탁 지키고 있다는 거지. 즉 말은 뭐야? A어가 맞다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요런 게 이제 살짝 글을 쉽게 보는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단입니다. 잘 봐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부터 행크스의 논이에요. 아까 행크스는 뭐라고 했었죠? A어 네가 맞다면 A어 너의 의견을 고수하려면 반드시 이래야겠네 라고 했어요. 사실상 이 밑에 내용은 이제 이거 두 개를 깨버리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깨버리는지를 잘 보세요.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개수는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표절은 나쁘다를 줄게. 이게 단독 진술이죠. 그리고 단독 진술로 쓰이지 않은 예시. 우리는 아까 봤었죠? 두 개의 차이는요. 얘는 그냥 P고 얘는 P2면이 되는 것이. 오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P다와
P이면 조건에 포함됐을 때의 P는요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했었죠. 아까는 차이점을 봤잖아. 이거는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이거는 감정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잖아. 요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행크스는 어떻게 본 거야? 이 두 개를 다르다고 보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행크스의 논의는 이거 한번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행크스는 뭘 찾아낸 거야? 표절이 나쁘다와 표절이 나쁘다면 P이다와 P이다의 P와 P면 Q이다의 P의 공통점을 찾아낸 거야. 그 공통점이 뭐예요? 단독으로 진술되던 그렇지 않던 즉 단독으로 진술되던 가정으로 진술되던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같다? 그거까지 돼야 돼. 봐. 세 번째 줄. 그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근데 그렇지 않든에 우리가 예시는 하나 봤어. 예시가 뭐였어요? 가정으로 썼을 때. 둘 다 뭐다? A든 B든 둘 다 뭐다? 판단적이야. 이게 중요해. 좀 빡세죠? 잘 생각해봐. 아까는 표절은 나쁘다와 표절이 나쁘다면 예를 들어서 뭐에 관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주목했어 우리는. 얘는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였고 얘는 감정이나 태도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 그 차이점을 아까는 중시했는데 지금 행크스는 공통점을 발견한 겁니다. 표절은 나쁘다와 표절이 나쁘다면 뭐하다의 표절이 나쁘다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 공통점이 뭐다? 판단적이야. 오케이. 판단적이 잘 보세요.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즉 A로 쓰던 B로 쓰던 판단적이라는 거. 판단적은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단독으로 쓰던 가정으로 쓰던 판단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잘 봐요. 계속해서 봅시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판단적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 문장의 본질이래. 어떤 본질?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본질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가정으로 쓰든 단독으로 쓰든 판단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본질이라는 거야. 오케이, 쓱 가봅시다. 계속 부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답니다. 왜겠어요? 대상의 속성을 부여했으니까 그 부여한 속성이 맞으면 참, 부여한 속성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거짓일 수 있다는 거겠지. 아무튼 요것은 이제 글에 없는 얘기고 그냥 쓱 받아들이시면 돼요. 단독으로 쓰던 그렇지 않다. 즉 단독으로 쓰던 가정으로 쓰던 판단적이라고요. 그것이 문장의 본질이라고요. 판단적이라는 속성은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판단적 문장에서는 참 거짓이 가능하다고요. 계속해서 봅시다. A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뭐겠어요?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왜 내용의 차이가 없겠어요? 판단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니까. 단독으로 쓰든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전권 긍정식에 쓸 때와 판단적이라는 점에서는 내용의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게 사실 중요해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이거 어때? 이거 깨버렸지. 지금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어요? 그래, 판단적 이거는 흐름을 놓칠 수도 있어. 근데 이 결론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아까 A어가 맞다면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찾아냈죠.
A어가 맞으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은 타당하지 않아. A어가 맞다면 정권 긍정식으로는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어. 근데 지금 하나 떼버린 거야. 이 사람은 뭐랬어? 그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공통 속성을 생각하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도 타당해. 실제로도 타당해. 이거 지금 깨버렸어요. A어가 맞다면 1번이 맞아야 되는데 1번 깨버린 거야. 이 말이 뭐야? A어가 틀렸다는 말 하고 있는 거야. 네, 소름이 돋죠? 미안합니다. 이 소름 돋는다는 말을 가스라이팅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억지로 이제 약간 소름을 미안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볼까요? 그렇다면 P면 Q다에 포함된 P다가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와 다른 점은요? 그렇죠. P다가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와 사실상 여기 요 말을 넣어주면 더 좋지. 조건문에 가정으로 쓰일 때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요게 있으면 더 부드럽게 읽히겠죠? P다가 단독으로 쓸 때와 조건문, 즉 정권 긍정식이 가정으로 쓰일 때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 다른 점을 이제 찾는 겁니다. 잘 봐요. 네. 이 문장도 되게 잘 읽어야 돼요. 가령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타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나 하는 것은 아니기에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이 여전히 일치합니다. 이거 잘 보여요? 야, 그럼 판단적 본질이 사라진다는 말이야, 여전히 유지된다는 말이야? 그렇지. 대신 유지는 되지만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발현이 안 된다는 거지. 요게 이제 굉장히, 요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행크스가 볼 때 귤은 맛있다고 쓰거나 귤이 맛있다면이라고 쓰거나 중요한 건 뭐야? 판단적 본질은 일치하다. 다만 귤은 맛있다면 이렇게 쓰면은 발현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발현은 뭡니까? 나타나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적 본질은 그대로 있어. 다만 나타나서 보여주는 걸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 판단적 본질이 없어지나? 아니죠. 판단적 본질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에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진다라는 거죠.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이게 뭐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판단적이라고 했었지. 그럼 어때요? 전권 긍정식으로 쓰나 단독으로 쓰나 판단적의 본질은 일치하다. 그러면 전권 긍정식 도덕 문장으로도 전권 긍정식 쓸 수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였어? 이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볼까? 왜 도덕 문장은 전권 긍정식에 쓸 수 없었어? 이것 때문이었잖아. P가 감정 태도를 표현할 때 Q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잘 봐. 앞부분에서는 P다와 P이면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주목했습니다. 오케이? P다와 P면 이게 뭐였어요? 이게 단독 진술이었고 이게 조건을 지닌 진술이었지. 이때의 차이점은 뭐야? P다의 단독 진술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 가능했어요. 아까 그거 생각해보면 돼. 귤이다. 아, 귤은 맛있다. 귤은 맛있다는 어때요? 귤을 좋아하는 내 감정 태도가 표현됐지. 근데 어때? 귤이 맛있으면 귤은 비싸다에 그 귤이 맛있다면 감정 태도가
표현이 안 됐죠. 왜? 그냥 조건의 일부분일 뿐이니까. 근데 A형 도덕 문장은 뭐라고 봤어요? 가글의 결론이 뭐였어? 도덕 문장은 기억나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참고지시 없다. 왜? 감정 표현 문장입니다. 즉 A형 도덕 문장은 감정 표현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 너 도덕 문장 감정 표현 문장으로 보지. 야, 근데 감정 표현 문장으로 전권 문장식 하면은 뭔가 이상해지는데 이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이상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P다와 P면의 차이점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형 말대로라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은 타당하지 않아. 전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으로 쓸 수가 없어. A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왜? 감정 표현을 태도를 표현하는 용도와 표현하지 않는 용도로 내용이 달라지니까. 근데 행크스가 발견한 공통점은 뭐예요? 이렇게 쓰나 전부 다 판단적이다. 이렇게 쓰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판단적인 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어때? 전권 긍정식 쓸 수 있지. 내 A형 뭐라고 그랬어? 너 전권 긍정식 못 쓴다며. 너가 틀렸어. 이 지랄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 미안해요. 네. 진짜 좀 빡세긴 하죠. 맞아. 근데 나도 읽다가 나갔어. 나도 읽다가 미안해. 도저히 커담이 없이는 안 된다. 나가서 이제 카페인이랑 니코틴 잔뜩 충전하고 한숨 한 번 쉬고 다시 들어와서 읽었거든요. 물론 스톱워치는 멈추고 나갔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빡센 글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가글에서는 무슨 내용이었죠? A어가 야 도덕 문장은 참고지시 없어. 왜? 도덕 문장은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줄 외. 두 번째 글 나글은 어때? 야, 너 도덕 문장이 감정 표현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네 말대로라면 도덕 문장으로는 전권 긍정식 못 쓰네? 야, 근데 도덕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내가 발견한 속성을 생각하면 전권 긍정식 쓸 수 있는데 네 틀렸네?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두 줄 요약인데 너무 많은 두 줄 요약을 해버렸지.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빡세 여기서는 이걸 사실 잘 기억해야 돼. P면 Q이다의 여기서는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P다와 P면 Q이다의 P는 왜 다른지. 행크스는 이거를 이 P와 이 P를 왜 같다고 봤는지. 요거는 이해의 포인트고 이해 포인트를 놓친다면은 그렇죠. 이제는 주장의 포인트를 잘 찾아야지. 행크스는 A가 틀렸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요. 아무튼 좋았어요. 재밌죠? 네. 미안해요. 너 이제 가스라이팅 그만할게. 이게 하나 더 그리지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이런 거 한번 이거 한번 복습할 때 한번 쓱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뭔가 자꾸 이해될수록 이게 진짜 독해력 상승에 엄청 큰 도움이 돼. 네. 이게 난이도에 맞는 글을 여러 개 읽어서 익숙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진짜 토 나오는 글을 한번 바삭하게 이해해보는 것도 독해력 상승에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좋아요. 가에 나타난 A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A의 입장 한 번만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없어. 왜?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니까. 도덕 용어는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일 수 있어. 하나는 뭐야? 감정을 표현하는 용법. 하나는 세계에 있는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용법. 이런 걸 정리한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정답은 일단 4번이었어요. 도덕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 구분했잖아요. 기준이 틀렸지. 사실의
종류가 기준이 아니죠. 사실을 쓴 거는 어떤 문장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표현적 문법은 그냥 감정을 쓴 겁니다. 사실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4번. 아니요. 3번 한번 볼까? 어려워. 잘 봐요.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그렇지, 우리 분석적 문장 부분 한번 다시 돌아가야지. 분석적 문장이 뭐랬어요? 1문, 2문단에 있어요. 2문단의 네 번째 줄. 선은 A다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선은 A다. 라는 도덕적 문장이 분석적이라는, 즉 분석적 문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어와 주어의 개념 내포 관계가 있어야 돼. 분석적 문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어와 주어 간에 내포되는 관계가 있어야 돼. 이 내포되는 관계, 의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이 부분에서 서술된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빡세, 1번부터 빡세. 네, 그리고 기억하기로 이 시험 5단계 1, 2, 3가 전부 이 지문이었어요. 그만큼 미친 지문이었다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사실을 쓰는 건 기술적 용법밖에 없어요. 표현적 용법은 감정 그 외에 아무것도 써주지 못해. 그렇지. 그래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고요. 오케이. 빡센 문제였죠? 2번 한번 볼까? 2번은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네. 좋아. 잘했어요. 잘 봐. 5번. 표절은 나쁘다는 하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 유지. 이건 뭐였어요?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은 뭐였어? 우리가 대표적인 상황, 가정할 때, 가정으로 쓸 때. 더 쉽게 말하면 전권 긍정식으로 쓸 때. 어떻게 하고 있었죠? 가정으로 쓰거나 전권 긍정식으로 쓰면은 그렇지, 발현이 안 돼. 그래서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발현은 안 되지만 뭐는 유지한다? 판단적 본질을 유지한다. 그래서 요게 함정 문장이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어때? 우리 사실 독서 왔다 갔다 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 문장에 주목하는 사람은 발현하지 못한다? 아이씨 5번 맞지 그럼. 근데 그러나를 보고 결론이 판단적 보조를 일치한다. 이 문장에 주목한 사람은 그치 5번 맞지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5번 적절하지. 오케이. 아무튼 어떻다? 그렇다. 판단적 본질은 일치하나요? 다만 그냥 쓸 때와 전권긍정식처럼 가정으로 쓸 때는 본질 발현에서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잘했어요. 3번 문제. 야, 이거 참 어려웠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봐. 이것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나도 이거 읽을 때 사실 약간 멘붕이 왔었거든요. 근데 정답이 너무 정답이 딱 명확해 보여요. 자, 전권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옳다. 도덕문장은 전공식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야, 가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 가에서 A로의 주장이 뭐였어요? 도덕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 도덕문장은 참거짓이 없다. 전공정식에 쓰이면 갑자기 참이 생겨?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논리들은 확실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놓칠 수도 있어. 근데 뭐만은 계속 기억해야 된다. 주장만큼. 그래야 사실 논리도 잘 이해가 돼. 왜냐면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쓰고 있구나가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나머지 되게 어려운 설명 같아 보이지만 A어의 주장 내용, 가에서 했던 A어의 주장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그
그렇지. 충분히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요거는 보기 문제니까 살짝 헷갈렸던 선지 좀 볼까요? 몇 번 썼어요 혹시? 5번 한번 볼까?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잘 봐요. 왜 내용 차이가 없어? 판단적이라는 본질은 유지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A어 자체는 정권분정식으로 쓸 때와 그냥 쓸 때, 둘 다 감정 표현인데, 그러면은 정권분정식이 이상해진데 이 사람이었다면요. 행크스는 어때? 둘 다 판단적이기 때문에 내용 차이가 없더라고. 서술로도 볼까? 어떤 부분에 나오냐면, 나의 마지막 문단일 겁니다. 나의 마지막 문단. 그 A라고 써있는 부분 있잖아요. 나의 마지막 문단에 A라고 써있는 부분. 그 A 줄을 쭉 보세요. A 줄을 쭉 보면 어때?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이게 5번 선지, 근거 선지가 되는 거지. 판단적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니까 내용의 차이가 없다. 가 되는 거예요. 네, 빡센 문제였죠. 좋습니다. 그래서 5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갈까? 4번 문제. 4문제가 뭐였지? 네. 이거구나. 미끄러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뭐였죠? 기억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기억력이 안 좋아.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미끄러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 정답은요. 잠시만요. 4번.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볼까요? A형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틀렸지. 아까 이거 기억나요? 제가 A어의 견해를 고수하려면 뭘로 바꿨죠? A어가 옳다면. 그러니까요. A형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한다는 거.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려는 어머니의 견해를 고수하려면요.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때? 그럼 어머니가 옳다라는 말이지. 1등급이 나오면. 1등급이 안 나오면 어머니의 그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라는 견해를 고수할 필요가 없죠. A어의 견해를 고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A어의 견해를 고수한다는 건 A어가 옳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A어가 옳았을 때 전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전권긍정식 타당하다고 했어요. 타당성이 부정된다고 했어요. 타당성이 부정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서술 한번 찾아볼까? 어떤 부분인지. A어가 옳다면, 즉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한다면 어떻게 된다? 잠시만요. 그렇지. 첫 번째 문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그럼으로부터 보시면 돼요. 그럼으로부터 보면 어떻게 쓰겠어?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즉 A어가 옳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권긍정식의 타당성은 부정됩니다. A어가 옳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권성 타당성은 부정돼요. 근데 4번에 1번은 뭐라고 써있죠? 타당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낸 게 이 타당해 보인다라는 서술이 글 속에 있거든요. 어쩔 때 타당해 보인다고 했었어. 이 다음 문단에
정공부정식은 직관성으로 타당해 보인다. 근데 이거 A어의 입장을 따랐을 때가 아니야. A어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A어대로라면은 정공부정식의 타당성이 부정되어야 되는데 타당해 보이는데 직관적으로? 그 타당해 이 4번의 1번 선지에 있는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분명히 그래서 읽은 부분이지만 어떻다? A어가 맞다면의 주장이 아니라 A어가 맞다면 이래야 되는데 A어 너가 틀렸기 때문에 타당해 보이는데? 로 쓰였어요. 네. 아무튼 그걸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아니야. 거기 문제도 한번 볼까? 5번 문제. 5번 문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빡세죠? 예. 한번 봅시다. 보기 내용을 일단 볼게요. 자선은 옳다. 도덕 문제 아니잖아. 자선이라는 어떤 행위는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야. 자선. 그러니까요. 자선 기부 좀 하시나요 혹시? 갑자기 이런 질문에서 되나요? 아니 안 하시나요? 근데 진짜 갑자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 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그래 오늘 또 시험 끝나는 주니까 조금 부드럽게 갑시다. 이 썰도 내가 잘 안 푸는 썰인데 왜냐면 내가 이상해 보일까 봐. 옛날에 여자친구가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어떤 봉사활동을 했냐면 아직도 기억나. 그 성신여대 근처였나? 어디 가면은 그 고아원 말고 이거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고아원은 이제 얘네 성인 될 때까지 키워주는 데잖아. 성인 말고 4-5살까지만 키워주는 데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고아원의 더 어린 버전이야. 거의 신생아들이나 한 2-3살? 4-5살까지만 키우고 이제 입양을 시키던가 고아원에 보내는 시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제 여자친구가. 이걸 나랑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예. 근데 기분이 나빴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게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내가 저 사람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꼬인 생각이야. 이거 감안하고 들으세요. 내가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불쌍하다고 판단해? 나는 이게 좀 되게 그건 많이 됐어. 그래서 물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다 그냥 누군가를 불쌍하게 봄으로써 자기를 높이는 그런 뒤틀린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봉사활동 하자고 하는데 나 싫다고 했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아. 왜냐면 그때 내가 백수 생활을 할 때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불쌍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히 누가 불쌍하다고 이렇게 걔네들이 불쌍하다고 가서 봉사활동을 해? 약간 이런 기분 나쁜 느낌. 이 말은 괜히 한 것 같아요. 저희 캐릭터가 약간 비도덕한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잊어주세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어때? 자선은 옳다. 예? 거짓이라고 하겠지. 나 같은 사람은 어때? 자선은 옳다는 그냥 자선이 좋아라는 감정 표현밖에 안 되는 거야. 이지랄 하겠죠. 자선이 진짜 사회적으로 옳다. 정말 우리 인류적으로 자선이 옳다라는 것보다는 자선이 좋다. 누굴 돕는 게 좋다라는 감정 표현 문장을 보겠지. A형도 이런 친구 아니었을까? 미안해. A형은 물론 더 똑똑한 사람이겠지. 아무튼 볼게요.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이 사람도 어때? 도덕 문장은 기본적으로 태도 표현이라고 보여요. A형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 근데 A형은 좋다 싫다 감정을 더 내세웠다면 이 사람은 찬성이다 반대라는 태도를 좀 내세우거든요. 근데 어쨌든 A형도 뭐야?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고 했었어. A형은.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는 이 사람과 A형의 공통점이 될 겁니다. 도덕 문장이라는 게 뭐야?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해. 이 사람은 태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긴 했네요. 그럼 계속해서 보자. 두 번째 줄.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 이번엔 이 도덕 문장을 조건문의 형식으로 두 개를 엮어본 거야. 자선이 옳다면 이것도 그냥 P라고 씁시다. P이면 Q이다. 자선이 옳다, 봉사는 옳다.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그렇지. 이 사람 도덕 문장 태도로 봤으니까. 태도는 태도이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보겠죠. 이 사람은 도덕 문장을 태도 표현으로 봤으니 도덕 문장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가정법으로 엮으면 태도이면 태도이다. 태도에 대한 태도네. 맞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거짓이 없다. 참거짓이 없다. 이거 본문에 나오는 멋있는 말로 바꾸면 진리적 합성 없다가 되는 거지. 아, 그럼 이 사람 기본적으로 A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덕 문장은 태도 표현이에요. 도덕 문장에서 참고지는 없어. 진리적 합성은 없어. 왜? 태도들에게는 진리적 합성이 없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다른 얘기가 나와요. 잘 보여요. 봐요. 여기부터.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이 옳다가 나타나는 태도를 지니면서 즉 뭐야? 자선이 옳다면 P면 Q이다 와 P이다 가 나타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 즉 Q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비일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 정권긍정식, 이 사람들이 이거 정권긍정식 설명하는 거. 정권긍정식이 뭐였죠? P면 Q이다일 때 P이다면 어떻다? 결론은 Q이다가 되는 거였죠. 지금 똑같아.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 즉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Q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라는 거야. 즉 이 사람도 이거는 성립한다는 거거든. 다만 이 성립의 근거가 뭐야? 태도의 일관성이에요. 요거는 살짝 캐치하셔야 돼요. 논리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이거를 봤거든요. 이게 전제고 이게 전제라면 이건 참이다. 논리학적으로 봤다면 이 사람은 어때? 논리보다는 태도의 일관성을 따진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태도에 반대하면 이상하지. 태도의 일관성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봉상 옳다가 타당하다라는 이런 뜻이다. 이 사람도 결국에는 정권긍정식 OK라고 보는 거예요.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정권긍정식도 OK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정답은 또 쉬워요. 1번이었습니다. 네. 잘 봐요.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사실상 이 주장은 A형 주장이었죠. A형 어때서? 도덕 문장은 태도나 감정을 표현해. 그렇지. 도덕 문장은 태도를 표현해. 이건 보기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조건문을 보면 이 사람은 뭐겠어요? 태도에 대한 태도. 태도는 태도다라고 보는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 거예요. A여도 태도는 태도다라는 문장이네 이렇게 볼 겁니다. 왜? 도덕 문장을 태도나 감정의 표현 문장으로 봤습니다. 좀 어때?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A여가 이 문장을 봤으면 어땠을까? 아, 그렇지. A여가 이 문장을 봤다면 어땠겠어요? 자선은 옳다 도덕 문장이네. 태도네. 봉사는 옳다 도덕 문장이네. 태도네. 아, 태도라면 태도라는 문장이겠네. A여도 이렇게 똑같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선지 하나 볼까? 몇 번 썼어요 혹시? 3번 선지 한번 봅시다. 3번 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 잘 봐요. 나를 돌아봤을 때 이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야 해. 그렇지. 맞아요. 가글에 처음에 나왔던 이 전통윤리학자들 주장입니다. 걔네들은 뭐야? 참거짓. 도덕 문장도 참거짓 판단할 수 있고 분명히 그의 객관적 근거도 있을 거야. 우리는 그 근거를 찾겠어. A가 그 병신들 참거짓 없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통윤리학의 주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통윤리학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그렇지. 전통윤리학은 어때? 이게 태도나 감정 표현으로 봤을까 도덕 문장을?
감정표로 본 건 A어 쪽이었지. 근데 그 A어는 전통물리학과 반대되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A어가 뭐라 그랬어요?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면 진리적 합성이 없다라고 하잖아. 근데 전통물리학자들은 도덕 문장에도 참고지 진리적 합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를 주관적인 태도로 나타낸다는 거에 반대할 거야. 즉 상충, 서로 대비되는 주장이 같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주관적 태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진실이 있다고 볼 거예요. 도덕 문장에. 도덕질은 나쁘지. 우리는 그 근거를 찾겠어.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도덕질은 나쁘다는 어떤 태도의 표현이야. 어떤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주관적 태도 표현이야. 하면은 상충한다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야 진짜 고생했습니다. 한 질문인데 거의 지금 2시간을 떠들었죠. 예, 착하죠.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게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수능도 뭐 내년 모의고사도 이 질문을 뛰어넘기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거 완벽히 이해할 수 있으면 나머지 독서는 사실 다 껌이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굉장히 요거 하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러게 우리 한 지문 근데 이 지문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문이야. 고생하셨고 우리 또 한 7분만 쉬었다가 문학 한 지문 정도 볼까요? 왜냐면 내가 독서만 하려고 했는데 또 문학도 기말고사 있다니까. 예, 수업 구성을 이제 뭐 문학 한 지문, 독서 한 두어 지문 이렇게 항상 구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또 7분만 휴식 한번 하시죠.